제가 금년이 12회라고 하는데 한 번 제가 결석한 적이 있고 11번을 하여튼 참석을 해서 그래도 개근상은 무대에도 많이 참석했다 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참석을 해주시고 이 순천만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내시경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장 선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이준영 교수님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만스 타입4 가스트릭 캔서입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생각 안 하면은 다 놓치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럴 수 있는 보만스 타입4 가스트릭 캔서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내고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준영 교수님 따로 소개를 제가 해줄 필요 없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내시경 하시는 분이 이준영 교수님 모른다는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 부탁드립니다. 최근 제가 강의했던 제목을 봤더니 개실증, 잔이암, 상피하 종양, 과형성 용종 등이었는데요. 오늘은 최근 보만사형 진행성 위암 중에 좀 어려운 증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요.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위암은 세계 최고입니다. 진단과 치료 수준은요. 진단율, 발생률과 사망률 동편인데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직 예외가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죠. 맨 아래쪽에 보면 우리나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만큼의 모탈리티 남아있고요. 요걸 더 없애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증상 성인에 대한 조기 진단, 당연히 1차 의료기관 역할, 건진센터 역할이 중요하고요. 1차 예방, 헬리코박터 세균치료, 또 1차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고, 또 복부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 평가,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만 타입 4는 오늘 내가 놓치면 그 환자를 잃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단된 위암에 대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하는 게 이제 대학병원 의사들의 역할입니다만, 요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역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처음 발굴하시는, 진단하시는 선생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내시경 하면서 어떻게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시경이 위에 들어가면 보만 타입 4는 아닌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진행성 위암은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조기위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학회에서는 조기위암, 이소위암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만 타입 4는 주름이 두꺼워지고 골짜기가 얇아진다. 주름과 주름이 만나서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되면서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단단해진다. 높고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려웠던 증례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로 간추려서 보면은요. 선생님들 이 환자 내시경 사진 보시면 포칼리전 없고 소만 후벽 측에 따라서 불규칙한 점막병소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단하고 치료를 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놀랍게도 13cm 크기의 보만 타입 4였고 림프절 전이가 매우 많았던 그런 환자였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환자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마지막 내시경을 10개월 전에 했다고 하셔가지고 10개월 전 사진을 보았는데 이런 소견이었고요. 10개월 전 사진과 최근 사진을 천천히 보면은 뭔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언뜻 보면 이제 놓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은 일단은 약간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런 정도 소견으로 해서 발견이 되고 진단이 되었던 상황이고, 수술을 해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3cm 보만 타입 4였고 림프절 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례들은 보만 타이포의 진단에 있어서 주름이 두껍고 주름과 주름이 붙어 있다 라는 게 보만 타이포의 진단 클루인데, 그 주름이 없는 곳에서 생기면 그런 클루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거의 클루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조직검사 했는지 모르지만 조직검사를 해서 암이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8cm짜리 보만 타이포는 나와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만 타이포의 진단에 있어서는 주름을 매우 중요시합니다만 주름이 없는 곳에 보만 타이포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트랄 타입이 있습니다. 바디 쪽은 문제가 없는데 파일로릭 링 주변에 위 점막이 부어 있고 이로 인하여 뚜렷한 포칼 리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엔트랄 타입 보만 타이포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고요. 왕중왕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잔위의 보만 타이포인데요.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고 나면 일단은 담즙이 역류하고 위가 애시당초 부어있고 엑수데이트도 많고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보만 타입4 때문에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포스트 OP 체인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못 돼서 늦어지는 예가 꽤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콜로닉 인벌먼트가 있을 때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고요. 이 환자도 답을 알고 보면은 보만 타입4인지 오른쪽 아래쪽 사진 보면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진단하기 어려웠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만 타입4는 이제 식후 포만감 같은 증상이 있지만 빈혈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혹 빈혈이나 멜레나를 보이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만 타입4는 위를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식도로 침윤을 하거나 또는 12지장 쪽으로 침윤을 해서 12지장 구부 일부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별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간별 진단은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입니다. diffuse large B-cell lymphoma도 위벽이 두꺼워지지만 주름이 두껍지만 주름과 주름 사이는 약간의 융합하지 않고 골짜기가 남아있는 스타일이고요. 보만 타입 4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럽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행히 디퓨스 라지 B셀 림포마에 의해서 위 주름이 두꺼워진 경우는 조직검사를 하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조직검사의 센시티비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조직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만 하면은요. 이 환자는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인데 위 주름이 우연히 CT에서 위 주름이 좀 두껍다 해서 내시경을 하였는데요. 처음 내시경을 하였을 때는 조직검사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수주 후에 다시 한번 팔로우업 하였을 때는 포칼 리전들이 좀 생기면서 조직검사를 하였을 때 포얼리 디퍼렌시에이티드 카시노마가 나오고 몇 가지 면역 염색을 했을 때 유방암에 합당하게 나와가지고요. 유방암 위 전이를 확인하였던 증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암인 건 아니겠습니다. 이 환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CRF 환자에서 보이는 thickened fold 이런 환자이고요. 이 환자를 EUS를 해보면 주름은 다소 두꺼워졌는지 모르지만 주름과 주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의 벽에는 전혀 이상성균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니트리얼 디지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발견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치료 후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 환자가 그런 해피한 경우인데 처음에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오셨으나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페시도 있었던 분이지만 기후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일단은 다 호전됐던 그런 행복한 경우도 있고요. 급성 아큐트 가스트라이티스 세팅으로 배가 아프고 위가 부었는데 젊은 사람인데 또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오셨지만 저절로 특별한 치료하지 않고 좋아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해 본 적은 없으나 서양 책을 보면은 가스트릭 sarcoidosis 보만 타입 4의 간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일전에 경험했던 환자 한 명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몇 개월 전에도 내시경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CT상 위벽이 두꺼워서 위암이 의심된다 해서 의뢰된 젊은 여성이셨고요. 의뢰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더니 아래쪽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름이 두껍고 주름과 주름 사이에 간격이 가까워져 있으면서 골짜기가 얕아진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의 소견이었고요. 위는 그래도 좀 펴지는 편이셨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특별한 소견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보만 타입 4의 조직 검사 센시티비티는 50% 미만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CT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전이 소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절들도 있고 약간의 복수도 있고 주변에 치밀 소견들이 뚜렷해서 보만 타입 4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었는데요. CT를 찍고 결과를 보고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며칠 후에 외래가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환자분이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왔는데 주 증상이 멜레나, 헤마토케이지아, 복통 이런 게 아니고 호흡곤란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래서 외래에서 체스트 PA 찍었을 때는 왼쪽처럼 보였는데요. 며칠 후에 체스트 PA를 응급실에 찍었는데 심장이 조금 더 커져 있고 체스트 막상 롱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는데 디스니아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고요. CT를 찍어보았더니 CT에서 폐에 여러 군데에 그라운드 글래스 어피어런스 같은 소견들이 많이 관찰되고요. 요즘은 응급실은 그 환자들이 호흡곤란으로 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심에코를 합니다. 심에코를 했더니 포탈 코폴모날레 즉 펄모너리 아테리얼 하이퍼텐션 소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시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다시 한번 내시경 재검을 했고요. 여러 군데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딱 한 군데에서 시그널 링셀이 가운데 조금 보이는 조직 검사 보신 병리과 선생님은 암세포가 10개 정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슬쩍 보여가지고 AGC 보만 타입 4인데 코폴모날레가 생긴 즉 아테리얼 엠볼리제이션이 돼서 코폴모날레가 생긴 것으로 보고 빨리 항암 치료를 하였고요. 일단은 증세가 호전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 이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사망하셨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이 펄모너리 튜머 트롬보틱 마이크로 안지오패티 PTTM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종류의 악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아트리얼 엠볼리즘이 와가지고 작은 베스를 폐 베스를 막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펄모너리 트롬보 엠볼리즘하고는 몇 가지 간별 진단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터미널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PTTM이 진단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결과로 진단이 못 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몇십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26명 정도 확인된 환자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레스트 캔서, 가스트릭 캔서, 논스몰 셀 렁 캔서, 유로틸리아 캔서, 말리그넌시, 언논 오리진 등 여러 가지 환자가 있었고요. 증상은 대부분 다 어드밴스드 캔서고 서든 디스니아로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진단이 되거나 그런 거고 체스트 CT를 찍어보면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글래스 어피어런스가 이제 밤하늘의 별처럼 여기저기 있는 그런 경우고요.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예후가 너무 나쁘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진단되면 진단되고
이번에 저희 환자는 진단되고 항암 치료하고 일단 퇴원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사망하셨던 그런 경과를 취했지만 요거 담당하는 그 카디악 온콜로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단하고 퇴원했던 환자가 그 환자가 처음이었다. 20 몇 명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심한 환자고요.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고 사망하기까지가 보통 주 단위 1주 내지 2주 사이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토제네시스는 아테리얼 엠볼리즘이고요. 어떤 환자의 폐 사진인데 아트리 내에 암세포가 이렇게 덩어리 이루면서 다 맞기 때문에 코폴모넬레가 되면서 디스니아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 증례를 통해서 보만 타입 4를 말씀드렸고요. 보만 타입 4 진행성 위암은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 내시경 의사의 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 저도 한 번 놓쳤습니다. 제 아는 분이셨는데 보만 타입 4 of the remnant stomach. 그래서 분명히 CT에서 위벽이 좀 두껍다고 해가지고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오셨는데 조직검사 아무리 해도 내시경 소견은 긴가민가 했고 조직검사를 아무리 해도 암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쇼텀 팔로우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악화돼가지고 뒤늦게 진단했던 알면서도 진단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정상 위 내시경의 소견을 잘 기억하고 조그만 서툴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생각을 않고 그냥 하다 보고 요새는 이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놓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드 시험 끝나고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이제 내 동료 그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뭐 속이 안 좋다고 와서 내시경 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뭐 기고만장할 때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드 시험 끝나고 그 직전이라 그래서 이제 내시경 가서 그냥 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암인데 바이옵시는 안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5차례를 내시경해서 결국 그분 암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뻔히 알면서도 놓치기가 쉬운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하여튼 개인적 경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어떻게 하면 잘 찾을 건가 선생님의 비법을. 네, 그래서 일단은 증상들이 대부분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리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증상 한번 물어보지 않고 내시경을 시작하는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환자분에게도 불편하신 데가 없느냐 한 가지 물어봄으로써 많은 질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내시경 스타일이 식도로 들어가면 빨리 12지장까지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서 봐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식도를 통과해서 위에 들어가면 그때 공기를 싹 좀 넣어보고 무슨 큰 병소는 없는지 보만 타입 4는 아닌지 먼저 일단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2지장 들어가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효진입니다. 코멘트 하겠습니다. 림포마와 이제 보만 타입 4 캔서를 감별하는 점 중에 하나가 에어 송기를 했을 때 디스텐시빌리티가 있는지 있으면은 림포마를 더 페이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옵시 그 보만 타입 4의 바이옵시 프루븐된 양성률이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보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옵시를 하는 사이트가 폴드가 두꺼워져 있는 부위는 그만큼 하방으로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거라서 바이옵시에서 파지티브 레이트가 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얼스레이션이 동반된 부위의 바이옵시라면 그 레이트가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그런 보만
보만 타입 4에는 바이옵시를 얼스가 있는 부위에서 더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위에 바이옵시를 하는 게 양성률을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성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병원의 병기과 의사입니다. 이 교수님 강의를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에 참여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오늘 원래 진행은 저도 이 좌장인데 의자가 하나밖에 안 있는데 그냥 감이 못 나가서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지금 내시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보만 타입 4를 잡아낼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은 사실 병리의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 보만 타입 4로 진단돼서 파셜 가스트렉토미 심지어는 뭐 이속도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폭발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어디를 자르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로컬라이즈 보만 타입 4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위 랩핑을 한다고 해서 2mm가 되고 쫙 잘라 심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의심되는 자리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다음에 그 상하 좌우로 더 잘라 심어가지고 2차, 3차를 해가지고 시그넷 링스의 카시노마를 찾아내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가끔씩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낮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준현 교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보만 타입 4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병리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물론 오버랩이 상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만 타입 4 그리고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 타입이라고 엄격히 얘기하면 또 일부가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보만 타입 4라는 것은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의 특별한 형태까지를 다 포함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철 교수님 예전에 여기서 아마 논하면서 에이티피칼 글랜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메모해놨다가 참고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보만 타입 4란 용어가 있고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란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저는 이제 보만 타입 4라는 용어로 이 모든 걸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백처럼 돼 있으면서 잘 펴지지 않는 게 보만 타입 4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들은 바디 쪽에 잘 펴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라고 부르고 보만 타입 4를 좀 엔트룸에 국한된 비슷한 병소를 보만 타입으로 부르는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경향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진행성 위암은 1, 2, 3, 4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 더하기 또 좁은 의미의 보만 타입 4까지 합혀가지고 그냥 넓은 의미로 보만 타입 4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라이나이티스 플라스티카라는 용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은 저는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 세부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제가 한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그냥 구술 시험을 면접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본 게 보만스 타입 4를 본 적이 있느냐, 본인이 펠로 하면서 본인 실제 진단을 하고 내시경 소견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본 적이 있다는 친구도 있고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것도 있고 경험을 공유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보만스 타입 4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최근 1년 동안에 저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그렇게 실제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서 이걸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1차에서 대부분 진단돼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참 편하게 검사를 하는데 아마 1차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놓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니까 하여튼 언제나 머릿속에 두고 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추가 예. 예, 서정욱입니다. 그쭉 제가 이제 경비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주로 저기 건강검진을 이제 자꾸 강조하시는데 현재 1차로 실정은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이제 대학병원에서 볼 때는 건강검진과 진료가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이 돼 있거나 의뢰되어 온 환자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만은 1차 의료기관 내과 베이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딱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속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또 어떤 증상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활용을 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1차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거기는 증상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 베이스 논문이랄지 그런 스터디는 상당히 모집된 어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저부터 하고요. 한 케이스 저도 해서 조금 고를 치른 적이 있고 또 수련 받을 때 정말 전후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의국에서 한번 경험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럭키한 경우도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뭐 발표할 수 없겠지만 4,415회에서 현재 0.58% 가스트 캔서고요. 이제 ATP가 좀 문제인데요. 한 2.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 그라운드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 자체에서 팔로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쯤은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침 많이 안 겹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헬리코박터 바이러리 걔가 원광대에서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40% 초기에는 50% 넘었는데 이번에는 43.4% 헬리코박터 바이러리 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까지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0.5% 이상의 이제 위암이 발견되는 거는 이 스크리닝 세팅에서 우리나라 평균이 0.2%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계신다라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